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오늘 등락도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 장세지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을 사고 싶을 때도 주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예스 or 노로 두 분이 명쾌하게 또 대답을 해주실 거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매수 가격 비중 뭐 이런 걸 보내주신다면 조금 더 상담이 용이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기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리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 종목 상담, 궁금증 모두 남겨주실 수 있고 저희 제작진 모두가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그룹의 화채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증이 있는데 한 분 한 분께 그냥 따로 여쭤볼게요. 오늘 네, 제가 네네. 지정 질문을 드릴게요. 뭐 네. 저희가 사전에 합의된 바는 없었지만 두 분이 워낙에 잘하시는 베테랑 분들이니까 오늘 상승 출발의 사회님 예. 출발하다가 갑작스럽게 밀렸거든요. 예. 그리고 음봉 떴잖아요. 예. 근데 그때 개인 투매가 나왔어요. 네.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전환하긴 했는데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대주주 매도예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들이 놀라서 같이 던진 거예요? 일단은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대주들의 그 차익 부분이 좀 이번 달에 좀 이루어져야 하고 왜냐하면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워낙 지금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 있었어요. 로스코 걸리고. 예. 그래서 일정 부분 거기에서 또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미국이 어때요? 크게 하락이 됐고 그 다음날 우리가 시장이 열렸을 때 어때요? 시가의 그 하락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였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이 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를 높게 잡으면서 거기에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형주가 워낙 지금 좋지가 않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죠. 근데 소형주가 가장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형주가 1.47% 빠지면서 가장 크게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잖아요. 정말로 귀에 딱지가 입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원달러가 빠질 때 안정적으로 빠진다고 할 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시장이 흔들린다고 말씀드렸고 자 반등의 신호는 뭐로 보냐 5일선에 올려놓은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포트를 구성에 있어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전환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파동이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었지만은 25일 이후에 제가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깨지 않으면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6일, 27일에도 어때요? 깨지지 않고 강한 오히려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양봉이 나왔다. 지금도 지금 보시면 5일선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뭐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께서 기사를 보셨겠지만은 뭐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딱 단순하게 원달러 지수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께는 외국인 수급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수급이 좀 현물에선 잦아들고 있는데 네. 선물 시장 보니까 특히나 아까 투매가 나오던 시점에 그 분봉 보니까
내리꽂더라고요, 그냥. 그쵸. 막 내리꽂더라고요, 네. 현물 시장에서. 네. 근데 지금 약간 잦아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산술적으로 볼 때 네. 선물이나 현물이나 한 3파 정도 나온 다음에 이제 좀 잦아드는 것 같으면은 매도가 시그널이 조금 멈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시장 자체로 볼 때는? 지금 조금 더 밀릴 포지션이 열려 아직은요? 열렸습니다. 왜냐면 오늘 반등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대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지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선물 차트는 제가 좀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지수 차트를 보시면 다행히도 아직까지 지금 2060선을 지지받고 있는 격이에요. 거기는 뛰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코스닥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610선 내지는 607선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코스닥이 이제 이 상태로 조금 더 이제 밀려버리면은 당연히 우리 코스피도 206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선물 옵션 차트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지금 다행히도 오늘 제가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중요한 포지션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면 273 자리, 273.90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아까 이 자리가 살짝 깨졌어요. 그래서 살짝 긴장했습니다. 여기 예. 깨져버리면은 269 자리까지, 50까지 쭉 밀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밀려버리면은 265.15 자리까지 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25 자리까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시장의 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살짝 이제 긴장을 했는데 그 종가 기준으로는 또 이탈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 하루 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273.90 자리가 깨지면 한 단계 더 밀리는 시장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밀리긴 했지만 시초가 떠서 시작했다 밀리긴 했지만 이 상태로 다시금 또 반등력이 나와준다면 시장이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력은 일정 부분 주고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 시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 시세가 273.90 위에서 시작하는지 아래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냐 이대로 반등이냐를 결정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에 요란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점검을 두 분과 함께 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나눠봤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종목 많이 와 있네요. 4495번님께서 룽투코리아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거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심리로 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애교부장이 어제 좀 방한하고 오늘까지 하고 이제 일정 마치고 가는데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의 심리죠. 근데 제 조카가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제 조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게임 그 전 세계적으로 게임 그 순위를 좀 보면은 국내 게임보다는 어떤가요? 중국 게임이 상위 랭킹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한령이 해제가 되더라도 중국 쪽에서의 게임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해제하더라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조금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어떤 기대의 심리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 심리가 꺾이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자 보시면 시가총액 1,400억,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575억 나오는데 매출액이 더 나아져야 돼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근데 매출액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안 갖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룽투코리아는 지금은 관심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노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9019번님께서 제이테크놀로지 14,300원에 매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이게 매도해야죠. 상장 폐지 종목이니까. 네. 11일까지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이거 매도하세요. 그냥 매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거 제이테크놀로지 사실 어제 실검이었잖아요. 네. 하루에 주가가 이미 올릴 만큼 올렸어요. 올렸어요? 이거 다 털어내려고 일부러 작업을 한 거니까 여기서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제 오른 만큼 한 번만 더 오르면 본전 가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안 돼. 마시고 그냥 매도하세요. 예, 그래도 네. 위로라도 좀 해주세요. 위로요? 예. 어떻게 위로? 좋은 가격에 파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방송 스타일로. 좋은 가격에 정리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걸로 하고 한번 해주세요. 뭐 일단은 예. 좀 마음에 상당히 좀 아프시겠지만 그냥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요. 2,000원 지금 2,1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매도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2001년도에
그때는 저가 정리 매매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몇십 원짜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5원만 수익을 내면은 그 포지션이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요거 밑에 호가에 걸어놓고 위에서만 팔아버려도 야, 이거 수익이 엄청나다. 저도 한 몇 번 건드려 봤었는데 다 상장 폐지돼 버렸습니다. 제가 제 돈 다 잃어버렸어요.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 팔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더 욕심내지도 마시고 정리하시고 그냥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좀 재무 구조를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로를 잘 해주셨네요. 본인의 또 예전의 경험들 잘 살려주셔서. 3370번님의 나스미디 이어갑니다. 33,100원에 비중 30%. 사실 이 종목도 가끔씩 이렇게 좀 올라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KT가 이제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또 재무구조도 나쁘진 않아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KT가 59.76이네요.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근데 이제 실적 대비 이제 주가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시가총이 한 2,700 나오고 그다음에 한 매출이 한 1,000 정도 나오는데요. 자, 미래에 이제 2021년도까지도 가져와서 봤을 때도 1,400 정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주가가 조금 평가가 높게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물 이런 건 다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완벽하지만 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주가의 가격을 봤을 때 좀 갭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다 같이 하는 게 100%가 맞는 건데 일단 주가가 조금 아직까지 높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더 이 주가의 자리를 더 낮게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또 주가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요 여기서 추세가 이제 꺾이면서 자 여기 저점을 깨버렸죠. 깨고 나서 일정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 나오듯이 여기서도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다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정도 목표가 36,300원 정도 이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옆조정을 주고 이평선도 좋은데 만약에 이걸 깨버리는 자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그 즉시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아까요 보신 것처럼 주가가 평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27,700원을 깨고 하방으로 더 밀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291번님께서 시트리 5,500원의 비중이 50% 좀 높은 편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순자산 가치 대비 한 5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원료 의약품 그리고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처방 의약품을 주로 이제 만들고 있긴 한데 이미 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현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5,000원짜리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이탈되면 4,500원짜리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지니까 5,000원 손절하시고요. 5,0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반등하시면 5,520원 정도 자리까지 대략 한 5,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500원이니까 5,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셔서 반등 나오면 5,000원 전량 매도하시고 이대로 5,000원 이탈되면 4,500원까지 이탈되니까 5,000원 전량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1677번님 HLB 여쭤보시는데요. 종가에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 손절가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예.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이라고 예. 가정을 좀 해주세요. 예. 자 보시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항상 보시면은 급락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어제 또 이제 그 진양호 회장께서 지분 확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8%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자 보시면 이평선을 하방으로 잡으면서 이평선 밑에서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또 악재가 나오면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격을 가지고 매매 타임을 잡는 것보다는 5일선에 올려놓느냐 안 나오느냐 5일선에 올려놓는 자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빠지다가 이렇게 자 8월 14일처럼 이렇게 쭉 빠지다가 5일선에다가 올려놓은 이런 자리를 잡아서 단기 트레이닝으로 해서 자 목표가는 한 5% 손절가는 한 3%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선만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HLB 지금 뭐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도 1위고요. 오늘 뭐 급락 나온 뒤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검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7887번님께서는 바이오리더 8,300원에 비중 30%. 압도적으로 바이오가 높긴 해요. 왜 이렇게 이런 주식들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지 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네. 대변을 해보자면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아래 진폭을 보면 네. 야, 요 정도에서만 들어가도 이 정도만 수익이 나도 은행 이자에 벌써 하루 만에 1년 이자의 4배인데?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대신에 이제 물리면 아프죠. 그렇죠. 4배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웬만하면 내 생각대로 똑같이 흘러갈 때만 홀딩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다르게 밀리면 바로 그냥 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접근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좀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보다 빠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종목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한 2배, 3배 이상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적인 적자예요. 그리고 뭐 면역 치료제 바이오 신약 개발 중에 있고 자회사로 건강식품 사업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흑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또 기술적으로밖에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포지션을 보면 자 이번에 저점을 찍은 5,370원짜리 있죠. 이미 이제 그 자리까지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는데 이 자리 지금 5,370원짜리를 이탈시키게 된다면 추가 저점 형성으로 쭉 더 물론 지금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5,370원 손절 라인 잡고 이대로 반등력 한번 기대해 보시는데 반등력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재무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력 나오면 6,140원. 지금 매수가가 8,300원인데 제가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간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6,100원 정도 자리서부터 일단은 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재수 좋게 조금 급등으로 올라오면은 6,600원 정도의 선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KCI 종목이고요. 9,975원에 비중 10%. 비중은 크지 않네요.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면 활성제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샴푸라든가 린스, 화장품 등 생활용품의 원료로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이죠. P&G라든가 로레알, 그 다음에 유니레버사 등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자 보시면 자 2014년도까지 해서 17,700원 갔다 그 뒤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일정한 반등이 나오면 또 제자리로 또 돌아가고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도 지난해 올해 3월이죠. 180원에 좀 지급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주가가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조금 높다라는 게 하나의 흠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시가총액 한 1,100, 매출액이 한 6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총계 같은 한 550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주가가 높다라는 게 그게 좀 흠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상단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재가 나온 다음에 급격하게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9,975원에서 좀 수익을 좀 보고 계시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일정한 부분 이제 하락 파동이 거의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손절 라인은 61선과 121선 기준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9,900원 정도 되겠네요. 9,9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자 11,300원 여기까지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KCI 이어서 0399번님. 필록스 또 왔다고 한마디 하실 것 같긴 한데 9,960원에 비중 10%. 이 가격이 안 오네요. 그러게요. 따라잡지 말라고 했는데 예. 따라잡으셨어. 제가 9,700, 9,800원 정도 자리가 매도 자리라고 그렇게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8,000원짜리가 깨지고 있죠. 자, 요 8,000원짜리 깨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스트레이트로 밀리는 거냐면
7,160원짜리까지 스트레이트로 밀립니다. 만약 깨지면 또 6,290원까지 또 밀리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 필룩스 같은 건 다른 이제 신약 개발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현재 보시면은 2,842억, 어차피 이제 보통 신약 개발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원래는 LED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스닥에 상장돼서 조명, 그죠? 조명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좀 높아요. 원체 이제 LED 조명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2,800억짜리가 현재 6,300억이죠. 그래서 다른 신약 개발주들에 비해 좀 부각을 좀 덜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필룩스 과거에 좀 물리셔가지고 힘들었던 분들, 제가 요 바닥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것도 요즘 최근에 뭐 헬릭스미스나 아니면 뭐 HLB 같은 게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요 종목도 기술적인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 제한적으로는 한 9,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 그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그 자리까지 반등이 나와서 그때 10,000원대 물렸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손절하고 아니면 본전 처리하고 나와라라고 이제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 따라잡으면 안 되죠. 이런 자리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초 시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살짝 깨지는 척 하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초 시세에 8,000원 위로 올라타면서 양봉 뽑아주면은 조금 홀딩 하시면서 좀 본전 수준 대략 한 뭐 9,000원 내지는 9,900원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올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 아예 그냥 떨어져서 시작을 해버리면, 오늘 종가보다 떨어져서 시작하면 그대로 밀리는 거니까 전량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면역항암제 임상 2상 FDA 승인 기대는 충분히 받은 거예요. 요 3,000원짜리에서 10,000원짜리까지 올라서면서 더 이상 그걸로 더 가겠지라고 희망 품지 마시고 일단은 끊어놓고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룩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8927번님의 서울옥션입니다. 9,110원에 비중 17%. 비중은 안 높은데 이게 손실이 거의 반인데요. 예, 한 45% 정도 예.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참 저한테는 상당히 좀 고마운 종목인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 9월에 이걸 제가 추천을 해서 딱 1년 만에 한 457% 정도 수익을 회원님께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는 제가 왜 들어갔냐면 이제 악재가 호재였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옥션 특히 이제 이런 그림 쪽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그 전에는 이제 기업체에서도 많이 이거를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솔직히 못하죠. 그림이라든가 도자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게 과연 눈에 보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봐지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는 관심을 좀 멀리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게 경제가 안 좋으면요, 더욱더 이쪽 산업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산업 자체가 지금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뭐 물타기 하셔가지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한 17%니까 지금 당장 뭐 화끈하게 딱 물타기해서 평단가를 확실하게 최대한 낮출 수가 있다고 하면은 낮춰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오늘이라도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1차적인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 싶으시면요, 이렇게 반등이 조금씩 나오면요, 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다 싶으시면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결과를 얻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조금 늘리지 않을 거면 그냥 정리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당장은 호재가 없다. 지금은 당장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호재가 나오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가치를 좀 봤을 때 매출액이 좀 더 나와줘야 돼요. 아직까지도 주가가 좀 평가가 조금 높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한 890이 나오고요. 매출액이 한 620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평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901번님의 텔콘 RF 제약 여쭤봅니다. 7,45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역시 참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해요. 네, 이것도 뭐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금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상승력에 또 바람몰이를 해서 같이금 또 상승을 한 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뭐 시세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리스크 요인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과거에는 원래는 이제 통신 장비 RF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신약 개발로 좀 붐을 일으켜서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을 시켰다가 다시금 쭉 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력을 일으킨 게 최근에 12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물량을 일정 부분 좀 털어주기 위해서 좀 주가 급등을 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7,180원이 이탈되지 않는 게 좋아요. 7,180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7,800원이든 8,500원이든 기술적 반등력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기준은 7,180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7,800원이든 8,500원이든 기술적 반등력 나올 수 있다. 그래서 7,18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 이대로 반등력 나오면 7,800원의 1차 매도 고려해 보시고 돌파되면 8,500원 정도 선에서는 전량 매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텔콘 RF 제약에 이어서 지금 동시호가 진입을 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8823번님. 잘 안 오는 종목이네요. 삼성카드 38,100원의 비중 20%. 네. 카드사 종목은 개인분들이 매수 잘 안 하죠. 예, 그렇죠. 또 이걸 한 20% 정도 매수를 하셨던 거 보니까 좀 자금이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카드 업체들 보면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가 않은, 크게 성장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장점으로 이제 우리가 삼성카드를 좀 보면은, 자, 2007년 이후에 그 금융위기 때 그 2009년도 22,900원 가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큰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점을 좀 깨지 않은 2009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오늘 이 양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나와가지고 끝났다라면은 어제 이어서 어떤가요? 단기 이평선이 하방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이제 동시호가는 지금 뭐 9% 하는데 좀 호가 좀 장난을 좀 치고 있지 않나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오늘 2.73% 정도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22선의 파동선을 타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9,000원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차적으로는 4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삼성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3832번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4만 원에 매수하고 싶어요. 이거 가능해 보이십니까? 네. 가능해 보여요? 네. 그 4만 원은 괜찮은 가격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런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가르쳐줘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짜리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인데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죠. 부각을 받은 상태에서 또 신규 상장까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상 보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도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을 찍고 있습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이 항상 뭐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불려 나갔을 때는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던 거죠. 근데 그 거품이 언제부터 꺼지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뭐 영업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과거만큼 영업이익이 막 엄청나게 막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 접근이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지금 제가 기술적 포지션을 간단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포지션을 간단하게 잡아보면 지금 현재 상승 나온 폭으로 지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폭이 좀 이렇게 잡히고 지금 보시면 45,800원짜리가 지지 라인이에요. 자, 이 자리가 깨져야 42,500원, 6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조금 짧게 끊어서 대응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45,800원짜리는 좀 시장이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42,500원 내지는 600원짜리에서 여기서 대놓고 한번 기술적 반등력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42,500원이 이탈되면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올 수 있으니 전량 매도하시고, 어디서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 37,100원짜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42,500원짜리 한번 공략해 보시고, 깨져서 내려오면 빠르게 매도하고 37,100원짜리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잠깐만 갈게요. 솔본부터 갈게요. 2238번님께서 솔본 4,55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지금 헬스케어 종목인데 좀 법안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좀 만들어져가지고 통과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도 좀 도시가 아니라 도외 지역 부분에서 좀 순차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의사협회에서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좀 저항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전 세계 시장 흐름 자체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 조금 법안 이런 게 좀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게 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도 한번 좀 연관이 돼가지고 좀 정치인 테마주가 됐던 그런 흐름도 있고,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 조금 주가가 높긴 합니다. 800 정도, 매출액이 800 좀 나오고,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재무구조로 좀 봤을 때 상당히 튼튼해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은 1000%가 넘는, 거의 무차익 경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성장을 좀 보고, 왜냐하면 주가하고 매출액하고 지금 그렇게 많이 좀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은 조금 길게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손절은 그냥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매수가에 4,550원에 왔을 때 그때 꼭 다시 한번 문자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60선은 좀 지켜주긴 합니다. 2061.79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호가 가보니까 여전히 2061 정도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좀 볼까요?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상승 출발해서 기분 좋게 좀 달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2054까지 밀렸고요. 다행히 2060선은 회복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따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이 매도를 하네요. 예, 투신이 435억 원 여전히 매수인데, 연기금이 매도 물량을 좀 줄이긴 하는데 여전히 매도로 잡히고 있고요. 51억 원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매도입니다. 개인만 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 좀 강하게 팔고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호가에서 삼성전자 지금 보합 한호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입니다. 네이버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상승. 다음 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가 하락이 나오네요. 118,500원 좀 많이 밀리고 있고, 현대모비스 빠지고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지주까지 모두 내려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닥이 620 회복이 안 됩니다. 619.33 지금 동시호가에서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을 좀 보시면 코스닥 역시 급하게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낙폭 회복하는데 낙폭이 크게 회복이 안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같이 사고요. 기관 전 주체가 삽니다. 근데 개인이 좀 약간 이런 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보통 사기 마련인데 개인들이 오늘 좀 겁을 많이 먹는 모습입니다. 36억 원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죠. 보시면 CJENM과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은 엔터 관련주들은 모두 올라가는데, HLB가 무려 낙폭이 지금 12%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원도 살짝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가 급등 나옵니다. 5만 원 위로 올라갔고요. 휴젤 올라갑니다. KMW 사실 좀 조정받은 뒤에 많이 쉬었고요. SK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빠지는데, 헬릭스미스가 낙폭을 좀 줄이긴 합니다. 8만 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헬릭스미스도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오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아, 롤러코스터 탔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주나 했는데 반등이 전혀 없고요. 낙폭 회복을 소폭한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앵커님께서 멘트 하고 있는 동안에 예. 제가 이걸 계산했어요. 어떤 걸요? 애국인이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얼마 매도를 팔았나? 해가지고 며칠을 지금 매도를 했나? 22거래일인가요? 21, 하나요. 오늘까지는 21거래. 20, 어제까지 예. 20일이었으니까. 21일 지금 외국인이 지금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3조 넘게 팔았죠. 예. 아, 이거 너무 심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의 지금 수급이 지금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못하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오늘 또 그 좀 추이를 좀 보면은 참 외국인이 좀 우리 투자자들을 좀 놀렸어요. 아침에 딱 매수를 딱 시작해가지고 시가 높게 잡아놓고, 자 12시 한 20분 지나면서부터인가요? 외국인이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 끝까지 지금 매도로 하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좋지가 않은, 특히 막판까지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렇게 또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온다 하면요, 어느 정도는 또 일정한 또 반등을 또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간다 하면 어느 정도 시장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의 개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떤 포지션을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지수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자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5일선 깨는 그 음봉이 나온다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제는 시장이 돌아서거나 하면서 매수에 참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도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 하시면요, 개별 종목으로 좀 공략하시고요. 오늘 좀 젠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렸다가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끝났잖아요. 어제 제가 아침에 방송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었죠. 이런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계획들 잡혀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좀 보시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제가 좀 지금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중요 라인은 이탈 안 시켰어요. 우리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273.90을 이탈시키지 않았고,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60선을 이탈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 좀 재미난 게 들어온 게 뭐냐면, 외국인이 갑자기 콜옵션 순매수를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개인이 또 오히려 좀 풋옵션 쪽에 많이 쏠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시장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 겁을 먹었지만 내일 시장은 안 빠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살짝 기대감을 좀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종가 대비 지수가 떠서 시작하면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오늘 종가 대비 지수가 내려서서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은 하락을 좀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강력하게 하락해서 우리가 갭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내일 시장 긍정적으로 일단 살짝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시초에도 갭이 떨어지면 추가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수급 싹 다 무시하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깨지지 않고 오늘 종가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떠서 시작하면 현재 지금 이 콜옵션 들어온 물량 수급대로 일정 부분 지수가 좀 지지해주면서 반등력이 살짝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품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 시세에 따라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0.39% 빠지면서 2060.74포인트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22% 빠졌네요. 동쪽과에 많이 밀려 내려갔네요. 617.62포인트입니다. 환율 어땠을까요? 4원 10전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왔네요. 그래도 1190원대는 지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히든 종목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예. 리뷰 있나요? 리뷰보다는 어제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애니눅률인데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1차, 2차 잡아드렸던 목표가까지 다 도달하면서 오늘 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런 종목을 또 개인분들께서 매매를 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셨다가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거는 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시면은 여기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가 오히려 더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 어떤 종목이 히든이에요? 오늘은 이제 건설 쪽인데 이제 제가 건설 쪽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또 건설 쪽 사업을 다 100%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냥 섹터가 이제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가 에너지 환경 플랜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어떤가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필요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또 끝난다고 하면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께서 이 전기차, 그 다음에 AI, 로봇 이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친환경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연관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폐기물 가스화 발전사 및 폐기물 고용 연료화 사업이죠. 이 폐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폐기물이 아니라 그 폐기물에서 어떤 무언가를 채취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이게 가스라든가 고용 연료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보일러도 좀 제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딱 그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을 저가 매수하기에 딱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문자입니다. 샵 0082로 100원의 유료가 있는데요. 그만큼의 또 수익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은 이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돼 있지만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종목인지는 안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달라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별다른 조건 없죠? 예. 그냥 답장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리뷰 있습니까? 아, 네. 움직였어요. 그 움직였어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네. 그래서 우리가 언급 드렸던 가격대가 13,400원 이하 가격대였는데 3일 연달아 안 움직이더니만 오늘 좀 3% 정도 떴는데 아쉽게도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대비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1차 짧게 만약에 목표를 잡았다면 한 14,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하시고 밑에서 뭐 제공약도 가능한데, 뭐 지금 방송 뭐 늦게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매도 못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13,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홀딩 유지하시고 이대로 상승력 조금 더 이어지면 뭐 14,300원 내지는 14,6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뭐 그닥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상승력이 좀 괜찮았어요. 아침에 한 3% 정도 넘게 지금 상승력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세에서도 13,700원 위에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 홀딩하시고 13,700원 밑으로 있으면은 일단 매도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재공략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이번에는 저평가 반도체 소재주를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저평가의 반도체 소재. 네, 저평가 반도체 소재주.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 주들이 많이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한 소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발견했어요. 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상승력 상위 그 링크에 있었어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상승력 상위 한 50개 종목은 제가 한 번씩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은 게 있으면 확 들어가는데 오늘 거기에 탁 걸렸습니다. 이 종목이 저한테. 지금 보시면은 봐봐요. 이게 지금 일봉상 모습인데 쭈루루 상승력으로 쭈루루 하락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장대 항봉을 확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구조나 이것저것 한번 싹 다 훑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훨씬 더 증가할 컨센서스가 각 증권사에서 미친 듯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어때요?
소재를 이제 국산화시키는 게 우리 정부 정책이잖아요. 소부장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러면 뭘 더 채택을 하겠어요? 일본 거 채택하겠어요? 아니면 국산 거 채택을 하겠어? 국산 것도 채택할 그렇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반도체 소재 형성용 방막 재료 전문 업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소자 및 디스플레이 사업 핵심 소재 유기 금속 화합물을 개발을 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 수혜로 2020년부터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할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려고 작가님한테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거 언급하면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소재 관련주인데 가장 저평가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다 그렇게 안 하니까 줬다 뺏는 느낌이긴 한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590번님의 종목이요. 레고캠바이오 54,500원에 비중 25%라고 합니다. 박 의원님, 레고캠바이오도 자주 와요. 아, 네. 레고캠바이오. 아, 레고캠바이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예. 이거 적자 회사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흑자로 확 돌아섰어요. 그래갖고 좀 눈여겨 봤는데 제가 보니까 기술 수출 그 한마디로 이 기술료하고 그리고 선급금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출한 게. 일단은 푸싱 제약 그리고 하이해 바이오, 밀레니엄 파마스티컴 이름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기업들에서 뭐 기술료가 지금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기술 수출한 항섬 유화제가 베링거 민겔 하이엠에 이제 다시금 또 기술 수출을 하면서 최근에 또 선급금하고 기술료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한 300억 정도가 더 이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 그 이제 예상 금액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재무제표에 좀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흑자로 전환될 기미가 확연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주식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기술로 인해서 상장시켜갖고 적자 지속적으로 내면서 이런 시가총액만 높은 이런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순자산 가치가 1,160억인데 시가총액이 5,600억으로 다른 신약 개발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반등력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게 된다면 58,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54,000원이 지금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좀 포지션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좀 너무 밑으로 잡으면 또 이제 아프니까 제가 손절 라인을 저 양봉의 중심 가격으로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봉의 중심. 자, 52,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고, 이탈되면 버렸다가 다시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52,500원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 나오면 58,500원에서는 전량 매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이어갈게요. 9095번님의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16,800원에 비중 20%인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 하셨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예. 이 회사가 좀 살펴보면은 뭐 상당히 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지금 보시면 지난해 5월에 자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됐다. 뭐 영화 뭐 신비한 동물 사전 2, 앤트맨과 와스프도 뭐 작품에 좀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또 레몽레인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미래에 좀 봤을 때 콘텐츠 이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쪽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뭐 투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한번 움직였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실적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그 21년까지 봤을 때 매출이 한 640,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71, 그다음에 뭐 단기 순위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은 주가가 지금 높냐 안 높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가총액하고 매출액 대비해서 좋지가 않다. 그래서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좀 나와줘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작년에 상장함과 동시에 자 930원 저점을 찍고 자 22,250원까지 상승해서 145% 상승했죠. 그러면 이 상승한 대한 어세요?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린선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신 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 주가가 높다. 회사는 좋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가를 가지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 신용 물량 같은 경우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그 증가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반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좀 손실이 좀 있더라도 나오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요. 시장이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이 또 반등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요. 한 1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자 5일선에다가 강력하게 올려놓으면요. 5일선 또 기준으로 또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그룹의 하채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